안녕하세요. 중국어 읽어주는 K입니다. 오늘은 스토리로 배우는 중국어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 스토리. 복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大家好,自我介绍一下. 大家 하면은 여러분이라는 뜻이죠. 好 하면 인사, 안녕하세요. 자,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自我, 자아, 즉 나, 저 이런 의미입니다. 自我介绍一下.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제 소개를 할게요. 이런 의미예요. 大家好,自我介绍一下. 저는 이번에 새로 입사한 박동수라고 합니다. 我是这次新进公司的叫朴东秀. 자, 叫 하면은 뭐뭐라고 불리우다, 뭐뭐입니다, 이름이 뭐뭐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叫 朴东秀, 박동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박동수입니다. 이런 의미고요. 我是 저는 뭐뭐입니다. 这次 이번에 新进公司的 하면은 새로 회사에 들어온 人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我是这次新进公司的人叫朴东秀. 근데 我是这次新进公司的人 렌을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더 하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입사한 박동수라고 합니다. 新进公司的职员, 그렇죠? 新进公司的人 바로 신員工, 신입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진공司的职员, 신員工. 자, 한국에서 저희 신입사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는 신員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바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请各位多多关照.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请多多关照.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请多多关照라고 하는데, 자, 그 뒤에 请各位多多关照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请各位, 各位의 의미는요, 一定人群中的每一位, 各个每一位, 그렇죠? 각각의 每一位, 매 한 사람, 모든 한 사람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各位라는 의미는요, 여기 계시는 각자 모든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请各位多多关照. 그래서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동수 씨, 이 문서 복사 2개 해주세요. 东秀, 请复印2份这个材料. 동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자, 직급이 나뉘어져 있으면 직급에 맞는 것을 붙여서 앞에다가 성을 붙여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급 단계가 부장, 과장, 주관 이런 식이다. 그러면은 리부장, 리科长, 리주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 되겠죠. 부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직원 같은 경우는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직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죠. 동쇼, 징, 후인, 복사해 주세요. 징 하면 뭐뭐 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2份 하면은 2개, 그렇죠? 2부 이런 뜻인 거고요. 这个材料,材料라고 하면은 네, 여기서는 원지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请复印2份这个材料 하면은 이 문서 복사 2개 해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후인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사성사성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은 중국 분들이 후인 이렇게 발음을 안 하고 후인 이렇게 발음을 해요. 삼성, 사성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요. 习惯性的错误 습관적으로 잘못 발음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너무 굳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잘못된 발음을 그냥 그대로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는 바른 걸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후인.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후인이라는 이 발음을 따라서 사용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후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얘가 원래 발음이 후인이다. 라는 건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에서는 부인이라고 해서 习惯性的错误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수 씨 이 문서 복사 2개 해주세요. 东秀请复印2份这个材料. 김 과장님, 죄송하지만 복사는 어떻게 하죠?
金科长麻烦您问一下怎么复印呢? 자, 麻烦您问一下麻烦您하면은 죄송하지만 번거롭게 해드리지만요 이런 의미예요. 麻烦您麻烦你니라고 해도 되죠. 麻烦您 자, 问一下번거롭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问一下 질문 좀 할게요.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问一下 이거죠. 怎么复印呢? 자, 복사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복사하나요? 이거죠. 怎么复印呢? 자, 김 과장님 죄송하지만 복사는 어떻게 하죠? 金科长麻烦您问一下怎么复印呢? 아, 제가 말씀 안 드렸군요. 아, 我没跟你讲啊. 아, 我没跟你讲啊. 자, 我没 하면은 자, 과거형으로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跟你讲 하면은 당신에게 이야기하다. 자, 장이라는 동사는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있으면요. 跟你 이렇게 얘기해요. 跟你讲. 혹은 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跟你说明 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我没告诉你啊. 자, 알려주다라는 의미의 告诉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我跟你告诉 이렇게 안 하고요. 我没告诉你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 我没跟你讲啊. 혹은요. 我没跟你说明啊. 혹은요. 我没告诉你啊.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입구 왼쪽 편에 대형 복사기가 있어요. 办公室入口左边有大型复印机. 사무실 입구 왼쪽 편, 办公室入口左边이고요. 자, 대형 복사기, 大型复印机가 되겠죠? 자, 있다, 요 있습니다. 자, 여기선 존재를 나타내는 요입니다. 자, 办公室入口左边 사무실 입구 왼쪽 편이죠. 자, 그러면 사무실 입구 오른쪽 편은 办公室入口右边이 되겠죠? 자, 그럼 사무실 입구 그쪽. 자, 이 의미는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입구 그쪽에 있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办公室入口那里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회의실 앞에 있어요 라고 하면은 会议室门前 혹은 회의실 옆에 있어요. 会议室旁边 이렇게 되겠죠. 자, 사무실 입구 왼쪽 편에 대형 복사기가 있어요. 办公室入口左边有大型复印机 복사기 덮개를 열고 종이를 놓은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돼요. 打开复印机的盖子把纸放入打印机后点击开始就可以. 자, 복사기 덮개를 열고 라고 하면 打开 열다 复印机的盖子 复印机 하면은 복사기죠. 盖子는 덮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复印机的盖子 복사기의 덮개 이런 의미죠. 复印机的盖子 복사기 덮개. 打开 하면 열다, 덮여져 있는 거를 열다 라는 걸 打开 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을 하고요. 문을 열다도 把门打开 문을 열다, 打开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사기 덮개를 열다, 打开复印机的盖子. 이어서 종이를 놓은 다음, 뭐뭐 한 다음 일 때는요. 호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앞에 거 문장을 쓴 다음에 호를 넣으면요. 앞에 거 이어진 문장 이후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종이를 놓은 다음 할 때는 종이를 놓다라는 표현을 놓고 호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把纸放入打印机后 그렇죠? 그러면 把纸放入打印机한 다음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把纸放入打印机를 살펴보면요. 把纸 하면은 종이를 목적어를 나타내는 바자문이죠. 把纸 종이를 放入打印机 打印机 하면 프린터기죠. 프린터기에 放入 하면 집어넣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이를 프린터기에 집어넣다. 이 문장 뒤에 호가 붙었으니까 종이를 프린터기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把纸放入打印机后 시작 버튼을 누르면 돼요. 点击开始就可以. 자, 点击라고 하면 클릭하다, 누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点击开始, 开始 시작. 자, 开始按钮. 자, 开始按钮 시작 버튼인데요. 자, 按钮를 생략을 한 거예요. 그냥 시작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복사기에.
복사기의 버튼별로 동작의 이 기능들이 적혀져 있을 텐데 그 버튼 위에 아마开始만 쓰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복사기를 보면은 시작 버튼 이렇게 안 쓰여 있고 시작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튼에 시작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고 点击开始라고 쓰여져 있는 버튼을 点击 누르면 就可以 됩니다. 라는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点击开始就可以 시작 버튼을 누르면 돼요. 点击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릭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원래는 鼠标, 자, 마우스를 클릭하다, 点击 鼠标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우스 클릭을 할 때요. 한 번 클릭을 하면 딴지, 더블 클릭하면 双击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点击라는 거는요.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계 장치에서 버튼을 누를 때도 点击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按钮라는 표현이 있죠. 자, 按钮 하면은 안은 누르다, 钮는 버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다 라는 이합동사예요. 按钮, 그렇죠? 근데 点击하고 按钮는 마우스를 사용해서 누를 때에는 按钮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꼭 点击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차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按钮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를 때 우리가 길게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고 짧게 누르는 경우가 있죠. 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장안, 그렇죠? 길게 누르다. 短按, 짧게 누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 버튼을 누르면 돼요. 点击开始就可以 라고 표현을 했죠. 자, 원래 开始라는 거는 开始按钮 시작 버튼인데 按钮 자체가 생략이 되고 开始로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작 버튼 그대로 표현을 다 하고 싶다. 点击开始按钮就可以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자, 이어서 그러면 안을 써서 내가 표현을 하겠다. 按钮에 안을 써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요. 按开始就可以. 자, 여기서도 버튼은 생략해서 시작을 안 누르면 됩니다. 按开始就可以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작 버튼이라는 걸 다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면요. 按开始按钮就可以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문장으로 돌아와서 복사기 덮개를 열고 종이를 놓은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돼요. 打开复印机的盖子，把纸放入打印机后，点击开始就可以。 감사합니다, 과장님. 谢谢科长. 자, 지금 동수가 이제 복사를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는 신입사원이에요. 신員工, 그쵸? 그래서 복사를 어떻게 하죠? 怎么复印呢? 라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진科长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복사기가 办公室入口左边有大型复印机. 사무실 입구 좌측편에 대형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쵸? 打开复印机的盖子, 복사기의 덮개를 열고 그런 다음에 把纸放入打印机后, 그쵸? 종이를 프린터기에 넣은 다음에 点击开始就可以. 자, 시작을 누르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谢谢科长,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라고 대답을 했죠. 자, 그럼 오늘의 스토리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大家好,自我介绍一下. 大家好,自我介绍一下. 저는 이번에 새로 입사한 박동수라고 합니다. 我是这次新进公司的叫朴东秀. 我是这次新进公司的叫朴东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请各位多多关照. 请各位多多关照. 동수 씨, 이 문서 복사 2개 해주세요. 东秀,请复印2份这个材料. 东秀,请复印2份这个材料. 김 과장님, 죄송하지만 복사는 어떻게 하죠? 金科长,麻烦您问一下怎么复印呢?金科长,麻烦您问一下怎么复印呢? 아, 제가 말씀 안 드렸군요. 아, 我没跟你讲啊. 아, 我没跟你讲啊. 사무실 입구 왼쪽 편에 복사기가 있어요. 办公室入口左边有大型复印机. 办公室入口左边有大型复印机.
복사기 덮개를 열고 종이를 놓은 다음 화면에서 복사를 누르면 돼요. 打开复印机的盖子，把纸放入打印机后，点击开始就可以。打开复印机的盖子，把纸放入打印机后，点击开始就可以。 감사합니다, 과장님. 谢谢科长.谢谢科长. 모쪼록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중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